진골추나 유경환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질문과 상담을 해드렸던 병증 중에 요추 협착증에 대해서 좀 더 쉽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협착증을 이해하고 또 이런 병증을 치료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완벽한 치료를 하고 또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께서는 빨리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뼈끼리 서로 엉겨 붙었고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협소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뼈끼리 어떻게 엉겨 붙어 있는지 또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어떻게 협소해졌다는 건지 한번 천천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왜 뼈끼리 서로 엉겨붙게 되었을까? 간단히 설명해서 건강하던 뼈가 장시간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받지 못하여서 뼈가 되게 약해지게 됩니다. 몸을 바로 세우고 지탱해야 되는데 뼈가 약해지니까 뼈와 뼈끼리 서로 엉겨붙고 또 디스크는 얇아지고 또 이것저것을 끌어모아서 두툼해지면서 이것들이 엉겨붙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뼈를 비유화되었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뼈 자체의 영양 공급이 잘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뼈의 영양 공급이 잘 안 되었을까요? 바로 바르지 못한 식습관과 또 너무나 이 뼈를 과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바른 식습관을 통해 뼈의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뼈가 비유화가 되었으니 뼛속에 들어있는 이런 추간공, 척추공들도 당연히 협소해지는 것은 물론 당연해지기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또 압박하여 통증이 발생되는 겁니다. 협착증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증상을 보입니다. 양다리가 저린 사람, 한쪽만 저린 사람, 그리고 양다리가 저린데 한쪽이 유독 더 저린 사람, 10m도 못 걷고 주저앉는 사람, 100m 정도 걷고 주저앉는 사람, 또 한 500m 정도는 걷고 주저앉는 사람 등 협착증은 사람마다 이 뼈의 모양과 협착증이 생긴 그 기관과 그 진행 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픈 정도나 아픈 형태, 협착의 이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치료기간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협착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통증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협착으로 인하여 신경이 압박을 받는 부위에 따라 척추공 협착증, 그 다음에 중심부, 함요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양상이 다르고 또 강도도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림을 통해서 또 뼈를 보고 설명을 통해서 조목조목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요추의 모양입니다. 추체 크기도 아주 적당한 정상 크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디스크의 높이도 충분히 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너무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서서히 이와 같이 뼈가 영양분이 못 버티니까 뼈가 자꾸 낡고 또 힘을 지탱해야 되니까 이것저것을 엉겨 붙이고 해서 또 이렇게 척추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커집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얇아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뼈끼리 서로 엉겨 붙고 또 이제 이건 정면에서 보면 바라본 모양인데 만약에 추체를 또 위에서 아래로 본다 치면은 여기에 있는 척추공 자체도 비유화가 같이 진행되면서 이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계속 두꺼워지면서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추가 비유화되는 과정입니다. 원인은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와 더불어 너무 과사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게 바로 척추가 흘러가는 척추공입니다. 이 공간이 뼈가 비화가 되면서 같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척수가 눌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가지신경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가지신경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가지신경이 나가는 이 부분도 같이 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쪽에 또 나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 척추공이 좁아지면서 척수가 눌리면은 양다리가 저리고
나가는 가지신경 이 부분에 있는 추간공 자체가 좁아지면은 나가는 가지신경이 눌러서 한쪽 다리가 더 저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비호화가 될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가운데에 있는 척추공 자체가 좁아지고 나가는 가지신경 부위인데, 또 좁아지는 부위가 안쪽에서 좁아질 것이냐 또 이 바깥쪽에서 좁아질까에 따라서 중심부와 함요부라는 이름으로서 협착증의 종류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협착증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중요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수술치료 같은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치료 하나 속 시원하게 통증을 해결해주거나 만족한 치료가 별로 없으셨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협착증은 허리병 중에서도 가장 중병입니다.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다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지 말라는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분도 많지 않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재발로 인해 다시 통증을 만나는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을 하지 말라고 다들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삶의 의욕도 모두 사라져버리는 상황까지 맞게 되고,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걸 알면 참으로 막막합니다. 정말 협착증은 확실한 치료를 주는 치료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뿅 하고 좋아지는 그런 영화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협착증이라는 병은 많은 세월이 묻어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최소 2주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또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간도 정말 빠른 기간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현재 환자를 치료하는 분들이나 또 협착증으로 고생하신 분들께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기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가 다시 조목조목 확실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치료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은 거의 주로 4번과 5번, 좀 높게 얘기하면 3번, 4번, 5번 정도에서 협착증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뼈 모양처럼 뼈가 다 비화되고 좀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체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게 지금 공간 자체가 보이지 않게 굉장히 협소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 척추 자체를 서로 공간을 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에다가 배를 좀 높게 들어보세요. 배에다가 블록을 높게 받치면 이와 같이 추체 사이가 조금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다 블록을 받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추체와 추체 사이를 지그시 눌러서 간격을 넓혀줍니다. 이런 도구가 없다 하면은 접시 같은 거 아니면 상처를 주지 않을 정도의 좀 얇은 걸로 통해서 이렇게 눌러서 이 추체와 추체 사이의 간격을 벌려주는 것이 첫 번째 치료입니다. 그런 후에는 벌리고 난 후에는 이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모지를 활용해도 되고 엘보를 활용해도 해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이 추체가 안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어서 만곡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같이 교정을 해줍니다. 이런 정도 교정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약간의 더 통증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이 만곡과 간격이 조금 확보되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신경은 자기 생체 능력에서 보호기전과 같이 합쳐지면서 자기가 갈 길을 찾으면서 염증 반응이 사라져 갑니다. 만약에 나는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혼자 스스로 치료한다 할 때는 이와 같은 핫팩, 예를 들어서 이 핫팩 같은 걸로 허리 부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허리가 완전히 따뜻해지고 편안해졌을 때 야구공이나 아니면 이러한 도구도 좋고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도구를 이 추체 부위에다 딱 대고, 지금은 이제 엎드려 있지만 돌아 누워서 지그시 대고 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그대로 있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이 더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통증이 조금씩 경감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협착증은 바르지 못한 식습관과 그리고 또 너무 과사용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만들어낸 그런 병입니다. 만약 협착증이 있다면은 먼저 올바른 식습관과 앞에서 배운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통증을 다스리고 또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진 후에는 적극적인 걷는 운동과 월 1회나 2회 정도 치료 관리하는 것을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걷기 운동 등으로 협착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현재 환자를 치료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언제든 지금 제가 협착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에 참석하셔서 협착증을 충분히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고 또 협착증으로 고생하신 분들께서는 저와 상담을 통해서 협착증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협착증은 단기에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의 기본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